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시중에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짧게 코멘트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포커스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안미 경중에 관한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계하는 듯한 눈빛 이제 이것이 있고, 그래서 중국의 전체적인 이제 톤 이것은 이제 균형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특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난 발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이 한 4년간의 정책에서 이 한국 정부가 좀 변화를 했으면 하는 기대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침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특사단이 지금 가 있잖아요. 근데 이 특사단이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리창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중국의 어떤 메시지 아니냐, 좀 뭔가 좀 서운한 것을 보여주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만의 표시라고 봐야죠. 불만의 그래서 표시다. 역대 우리 4명의 대통령 특사가 이제 뭐 그 같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 때는 조금 이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열 한 3위 정도 하고 만났기 때문에 무슨 중국 정부가 이제 불만의 간접적인 표현 이걸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균형 외교 측면에서 보냈지만 조금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뭐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균형 외교라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2등 대접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사단들에 대한 그 대접이랄까 이런 것도 이제 그 2등 대접, 이제 주석, 뭐 총리 이쪽을 다 만들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역대로 보면 우리가 대통령 특사를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늦게 보낸 적은 없어요. 이번에 81일 만에 보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뭐 미국이 관세 폭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이제 뭐 외교나 정책의 일순위고, 중국은 그 다음에 이제 대화로 풀든지 협상으로 풀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 대담, 공개 대담 그 인터뷰에서 중국 관세 압박 카드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두 나라의 지금 관세와 관련한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뭐 사람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이게 급소를 물리게 되면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보면은 협상을 3차례나 했어요. 네. 근데 특징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3자릿수 폭탄을 불러놓고 그걸 이제 깎아 들어가는 현상인데, 다른 나라는 이게 다 먹혔지만 중국에는 지금 안 먹혔어요. 그래서 3차례 협상을 했는데 첫 번째 협상했던 것 조건하고 똑같아요. 3번 다. 네. 그리고 항상 90일씩 연기를 하고, 지금 천하의 미국이 그것도 좀 무소불위처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만 만나면 약해지냐, 이제 거기에 답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걸린 게 있죠. 히토류. 그래서 4월 20일에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수 조치를 했고, 그게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재고가 다 바닥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방산업, 첨단 산업들의 이제 생산 차질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11월 10일이 그 90일 뒤에 한 이제 데드라인인데, 네. 그 이전에 합의를 이제 못 보면 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 4차 회담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상황인데,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이거를 이제 포기하거나 양보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고육주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반도체를 쥐고 있지만 중국은 얼마 전에 이제 얘기한 H20의 금수 조치, 또 그걸 다시 또 앞으로 준다는 것. 이제 근데 중국이 아주 웃기는 것이 H20 우리 이제 안 사겠다. 그래서
국유기업이나 대형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H20 쓰지 말고 전체 그 AI 칩의 절반을 이걸 중국산으로 써라.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의 반도체 주가들이 폭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근데 그 얘기는 미국이 이미 제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카드가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자원 국가이면서 좀 인구 대국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원 대국, 인구 대국 이런 쪽에서 좀 먹히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뭐죠?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푸틴하고 모디 그 인도 총리가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이 인도도 지금 미국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해버린 상황인데 시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동맹국가, 이제 한국, 뭐 일본, 유럽 이런 데들은 이제 호랑이처럼 이제 나대지만 이게 정작 때려잡아야 될 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인도 여기는 가면 꼬리가 다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인도하고 중국의 밀착은 이건 트럼프 혓발질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동맹을 중시했던 미국의 전략에 치명적인 결함이 오는 것이 그 바이든 대통령 때 보면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중국 인도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동맹이 바로 이제 쿼드 동맹이죠. 네. 그래서 인도, 호주, 한국, 일본, 미국인데 이걸 다 막으면 큰 국물이 인도 태평양에 쳐지게 돼요. 근데 지금 인도를 저렇게 때려가지고 관세를 50%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모디 총리가 이제 중국하고 붙어버린 건데 그렇게 되면 쿼드 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도가 없는 쿼드 동맹이면 인도양의 구멍이 그냥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50% 관세를 때린 이유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받아다가 정제를 해서 100% 마진 남기고 이제 유럽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인도 총리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되돌아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미국으로 수출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 미국 다음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이게 정말 아이러니지만 서로 국경을 두어서 싸움하던 이 중국하고 인도가 서로 붙어버리는 이런 불상사를 만든 거죠. 이게 보면은 이 브릭스의 핵심 국가들이잖아요. 거기다 자원 국가인 그 브라질도 지금 불만을 상당히 크게 표시했었던 그렇죠. 전력이 있고, 그래서 이 브릭스 중심으로 진짜 뭔가 이렇게 큰 어떤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세계가 갈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워낙 친하고 미국이 그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아무래도 보게 되죠. 근데 이번에 G7의 그런 그 경제 규모하고 브릭스의 경제 규모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미국 빼버리면 나머지 G7은 브릭스보다 한참 작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릭스가 힘을 쓰게 되는 시대가 어느 정도 왔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아까 모두 지적하신 이 자원 보유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를 만들든 전기차를 만들든 다 좋은데 거기에 공장이 있고 기술이 있는 걸 갖고서 지금까지는 자랑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진입하고 나서 세계 공급망이 차단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가장 공급망의 끝단에 있었던 과거 같았으면은 뭐 이건 정말로 하청의 제하청 저 밑에 있던 을중의 을이 이게 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한테 대드는 가장 큰 이유고 미국은 뭐 뺀 칼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힘으로 누르려고 해서 뭐 50%, 100%, 200%를 얘기를 하지만 이게 씨알이 잘 안 먹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균형 외교라는 말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 중국과 이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된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 미국의 밸류체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이 국제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시각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밸류체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나라는 없어요. 공급망을 다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고 그게 공급망은 손대면 커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진다는 것이 가격이 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커져가지고 생산 중단이 커지게 되는데
지금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이제 전기차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뭐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이제 성장 산업 큰 산업인데 이 모든 제품들이 최소한 6개 나라 이상의 공급망을 거쳐야만이 완제품이 돼요. 네. 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가 지금 안미경주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우리 주 수출 품목이 반도체고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 전기차인데 이거에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40%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전기차에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 원자재의 80%를 중국에서 갖고 옵니다. 네. 그럼 미국은 배터리를 중국 걸 안 쓰면 한국을 써야 되는데 한국이 중국에서부터 배터리 소재를 수입을 못하면 미국이 전기차를 못 만드는 불상사가 생기게 돼요. 네. 그리고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공급망 전쟁 자체를 이걸 과거에 강대국이 힘으로 또는 이제 자본으로 눌렀던 시대는 끝나버린 것 같고 누가 이걸 관리를 잘하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의 이제 그 비맞추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팩트를 놓고 보면 남미 경쟁 끝났고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거래 별로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제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말씀하신 그 나머지 관세니 동맹이니 무역이니 통상이는 사실은 그건 껍데기고 그 안에는 철저하게 공급망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과장이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은 40년 전에 제조업의 공급망을 다 아시아로 또 세계로 내보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소비만 그런 상태에서 공급망을 그걸 40년 동안 내보낸 공급망을 트럼프 4년 동안에 재구축해서 우리가 메이드 인 USA를 하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주먹을 먼저 쓰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의 비유를 마치고 뭐 이제 뭐 이런 것 해드릴게 저런 것도 해드릴게 그러는데 트럼프의 최대 적은 지금 시간입니다. 시간. 미국도 아니고 이게 저 중국도 아니고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힘을 쓰는 것처럼 보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표심이 중요하거든요.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상하원 중에 하나만 야당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사사건건 반대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급하게 과감하게 과격하게 하냐 그러면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죠. 2년 안에 승부 못 내면은 이것은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시진핑 주석 그 이번에 아이팩에 이제 참석할 것이다. 뭐 한한령 해제 지금 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그 물꼬를 틀어주는 그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고 관련된 산업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빌드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펙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시진핑, 트럼프든 둘 다 반드시 올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아펙의 중요성, 한국의 중요성 때문은 아니고 두 나라의 걸린 문제를 이거를 서로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서 회담을 할 수 있는 데가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미중의 그 전쟁을 보면 이건 완전 초등학생 기싸움이거든요. 먼저 전화하면 지고 먼저 엄마 부르면 지는 건데 전화 먼저 하는 것이 이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제 어디로 누가 먼저 가냐는 것도 이제 가는 놈이 급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이 베이징으로 가는 그 워싱턴으로 가는 것도 이게 그렇고 워싱턴이 베이징 가는 것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가겠다고 얘기만 하고 절대 안 가죠. 근데 두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지역이 이번에 절묘하게 한국입니다. 그 10월 31일에 우리가 아펙이 경주에 열리는데 이때는 그런 부담 없이 미국도 한국에 오기 쉽고 중국도 한국에 오기 쉽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지금 그 3차 협상의 데드라인이 이게 90일 유예한 게 11월 10일이에요. 그럼 네. 그때까지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3차례나 장관급들이 해결해서 합의를 못 봤다는 것은 그 얘기 결론은 장관급에서는 안 되고 최고 지도자들끼리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국이 워싱턴 가면은 중국이 진 거고 이게 미국이 베이징 가면 미국이 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펙을 핑계로 둘 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펙은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세계 전체적인 경제나 통상 외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회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여기서 또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흐름의 물꼬가 열릴지. 네, 알겠습니다.